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원리,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정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지 기준, 과적합, 즉 오버필팅을 방지하고 적절한 크기의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트리의 성장을 멈추는 조건을 바로 정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기역에서 미음까지의 이 조건이 바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정지 기준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최대 깊이 제한, 최소 샘플 수, 최소 리프 로드 샘플 수, 정보 이득 또는 진위 개수, 변화량 제한, 가지치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지치기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대 깊이 제한, 최소 샘플 수, 최소 리프 로드 샘플 수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설정을 해야 하는 설정 값들을 의미하고 이 값들은 모델의 성능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에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건, 정지 기준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조건에는 첫 번째 기역, 최대 깊이 제한, 즉 맥스 뎁스가 있습니다. 트리의 최대 깊이를 설정합니다. 트리의 깊이가 커지면 모델은 더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많은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를 너무 얇게 설정하면 과소적합, 언더피팅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깊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깊이를 찾아갑니다. 니은, 최소 샘플 수, 즉 민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고요. 내부 노드를 분할을 할 때 필요한 최소 샘플 수를 설정합니다. 분할하려면 각 노드에 최소한 2수 이상의 샘플을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고요. 이 값을 크게 설정하면 트리의 분할이 자주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민 샘플즈 스플릿, 즉 최소 샘플 수가 너무 작으면 트리를 과도하게 많이 깊어지게 되겠죠. 분할을 더 많이 하게 되므로 과적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리프 로드 샘플 수, 민 샘플즈 리프라고 하고요. 리프 로드에 존재해야 하는 최소 샘플 수를 설정합니다. 리프 로드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노드입니다. 따라서 최소 리프 로드 샘플 수를 이 값을 크게 설정하게 되면 리프 로드가 적어지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들죠. 하지만 이 값이 또 너무 작으면 이 리프 로드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트리가 복잡해져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이득 또는 진위계수 변화량 제한. 분할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진위계수 혹은 엔트로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 이전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엔트로피는 데이터셋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진위계수는 엔트로피보다 덜 민감하게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 이득 또는 진위계수 변화량 제한을 하면 그 종합적으로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우리가 프루닝이라고 하고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과적합을 방지,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결국 성능 향상을 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방향 가지치기, 후방향 가지치기가 있고요. 자, 전방향 가지치기. 모델 훈련 중에 분할을 미리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트리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요. 과소적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최대 깊이 제한, 최소 샘플수, 최소 리프 로드 샘플수, 정보이득 또는 진위계수 변화량 이와 같은 조건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전방향 가지치기가 되고요. 후방향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성된 후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훈련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트리가 완성된 이후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후반향 가지치기의 예시는 이 CCP, Cost Complexity Pruning 은 아래와 같은 이 가지치기 과정이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트리를 훈련을 하고요. 불순도를 평가를 합니다. 각 노드에 대해 불순도, 진위계수, 엔트로피 이와 같은 트리의 이 불순도와 트리의 복잡도를 평가를 합니다. 다음 가지치기 후보 선정을 합니다. 불순도가 적게 감소하는 가지나 노드를 후보로 선정하여 잘라냅니다. 가지치기 후 성능 평가를 합니다. 가지를 제거한 후 모델의 성능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후 가지치기를 반복합니다. 성능이 향상되면 가지를 계속 제거를 하고 성능이 감소하면 이 가지치기를 멈추는 방법이 바로 후반향 가지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지 기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의사결정 나무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과적합이나 과소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류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종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의사결정 나무, Classification Decision Tree, 그리고 회귀 의사결정 나무, Regression Decision Tree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다 의사결정 나무인데 굳이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파이썬의 코드 역시 클래스명이 다릅니다. 분류 의사결정 나무 Classification Decision Tree라고 하고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파이썬 코드는 from scikit-learn.tree, scikit-learn 패키지 안에 tree라고 하는 모듈 안에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이와 같은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코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회귀 의사결정 나무 Regression Decision Tree, 주어진 입력 데이터 기반으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코드는 from scikit-learn.tree import decision tree regressor 이고요. 모델 훈련 코드는 아래와 같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 우리가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과적합 가능성도 높고 일반화 성능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앙상블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등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류에 보면 앙상블 학습이 있습니다.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급 분석 기법 강의에서 앙상블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예정인데요. 이 앙상블 학습이란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 바로 앙상블 학습이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앙상블 학습을 활용한 분석 기법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 분류와 랜덤 포레스트 회귀가 있습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분류,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제2유형에서 권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랜덤 포레스트 분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분류 문제에 사용되고요. 자, 랜덤 포레스트 분류는 여러 개의 분류 모델을 만들고 그 값들을 다수결로 판단을 하여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학습 기법이고요.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회귀 문제에 사용이 되고 여러 개의 이 회귀 모델, 즉 디시전 트리의 이 회귀 모델을 만들어 그 각 모델의 회귀 값을 평균으로 예측 결과를 도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 분류의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from scikit-learn.ensemble, 즉 scikit-learn 패키지 안에 있는 앙상블 모듈 안에 있는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 훈련 코드는 아래와 같고요. 랜덤 포레스트 회귀 from scikit-learn.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regression 회귀 훈련 코드 역시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 기법에서 어찌 보면 좀 고전적인 분석 기법인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강의에는 지금 핫한 분석 기법인 인공신경망, 특히 인공신경망에서 딥러닝 쪽이 아닌 딥러닝이 넘어가기 전 단계의 어떤 기본적인 인공망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딥러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인공신경망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기법이 있습니다. 뭐 단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즉 MLP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인공신경망 기법인 뭐 CNN, RNN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분석 기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층, 다층 퍼셉트론, 즉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급 분석 기법에서 딥러닝 분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앙상블 분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고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사결정 나무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